안녕하세요 여러분, 보급형 피아노 쌤입니다. 오늘은 코드들을 연주할 때 부드럽게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한 연습을 가져와 봤습니다. 지난 시간 영상이 오랜만에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어서 제가 깨달은 게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매일 꾸준히 연습하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좋아하시는구나 였습니다. 사실 그 전에는 구독자분들은 지겨운 연습은 별로 안 좋아하실 거라는 혼자만의 생각으로 짧고 단편적인 재미 위주의 연습만 알려드렸었는데, 이렇게 스스로 꾸준하게 뭔가를 오래 하는 연습을 좋아하시는 걸 보고 여러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던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을 한 보피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연습은 지난 시간하고도 꽤 이어지는 연습이기 때문에 만약 지난 시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한번 보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고, 만약 보지 않으신 분도 이 연습은 또 따로 별개로 연습해 주시면 되니까 부담 없이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오늘의 연습은 하루 10분 연습으로 코드 진행이 부드러워지는 필수 아르페지오 연습인데, 이 아르페지오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알려드리긴 했지만 오늘은 단편적인 연습이 아니라 각 코드들의 4화음 즉 7음까지 포함해서 메이저, 마이너, 도미넌트 7 코드들을 또 순차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지금 기초 3화음까지는 잘 잡으시는데 7까지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꼭 참고해 주시고, 사실 기초 3화음을 못 잡으시는 분들도 오히려 그 확장인 4화음을 잡으시게 된다면 이미 그 안에 3화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그 이전 단계인 3화음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연습을 꼭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일단 메이저부터 연습을 해볼게요. 오늘 연습의 특징은 그 리듬이 세디단 트리플릿이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디단은 제가 항상 표현할 때 삼각형으로 표현을 드리죠. 입으로도 삼각형, 삼각형, 이렇게 삼각형, 삼각형. 악센트가 자연스럽게 두 번째 3 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, 이 세디단 마디는 블루스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니까 이런 연습이 있었을 때 그냥 기본으로 연습하셔도 되긴 하거든요. 뭐 4분음표로 아니면 8분음표로 이렇게 연습하셔도 되는데, 리듬을 세디단으로 일부러 이렇게 삼각형, 삼각형. 이게 무슨 차이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, 그건 리듬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5도권으로 진행을 해서 나중에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데, 자꾸 내려가게 되면 소리가 너무 무거워질 수 있으니까 옥타브를 올려서, 지난번에 제가 D 일 경우에 올려서 이렇게 했죠. 어차피 옥타브를 올려도 누르는 음들은 똑같으니까 이 옥타브를 올려서 연습하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재량에 따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C 메이저 7부터 천천히 메이저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. 원래는 이렇게 삼각형, 삼각형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바로 쉽지 않으실 거예요. 여기서 사실 저도 그렇게 막 엄청 쉽지는 않아서, 왜냐면 7까지 있기 때문에 박자가 꽉꽉 채워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는데, 만약에 잘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렇게 삼각형, 삼각형 이렇게 연결해서 이어주시는 건 나중에 잘 되실 경우에 하시면 됩니다. 다시 처음부터. 자, 그 다음으로는 마이너.
그 다음에 7. 자, 이게 초보분들은 왼손을 1도나 5도를 잡았는데 나중에 중수 이상이신 분들은 만약 메이저 7이다 그러면은 왼손으로 코드를 다 눌러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그럼 나중에 이게 컴픽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뭐 나중에 중수분들은 이런 식으로 컴핑을 위에서 잡으면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왼손으로 다 잡아주는 훈련. 근데 지금 초보이신 분들은 1도나 5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만약 어떤 곡이 나왔다, 제가 좋아하는 뭐 이렇게 저스트 투어버스가 있다 했었을 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, 그리고 이런 걸 알려드리면은 한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이거를 곧이곧대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. 무슨 소리냐, 제가 이렇게 어턴리브즈를 했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연습한 걸 그대로 하긴 하는데 좀 되게 뭔가 딱딱하고 이상하게 기계 같죠. 그러면은 이렇게 나만의 리타르단도 마치 내가 피아니스트가 된 것 마냥.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같은 취미생들은 전공생들처럼 딱딱 박자를 안 맞춰도 되고, 혼자 연습을 할 때 이렇게 느낌을 살려서 내가 피아니스트가 된 것처럼, 예를 들어서 제 책상 앞에는 빌 에반스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거든요. 그래서 빌 에반스가 된 것처럼 누르는 거는 기초지만 이렇게. 그럼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이런 후리기들도 이런 리듬이 가미됐었을 때 조금 더 맛있게 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알려드리는 이 박자를 똑같이 하시지만 여기서 맛을 살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내주셔야 된다. 그래서 아르페지오 자체가 굉장히 유용한 반주법이긴 한데, 이렇게 평상시에 하루 10분씩만이라도 메이저 마이너 7을 아르페지오로 연습해 주시면은 메이저 마이너 7 코드들도 익힐 수 있고, 아르페지오로 코드 간의 연결도 부드럽게 해주실 수 있는,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새 다시 보피쌤 채널이 조금씩, 진짜 아주 조금씩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서 보피쌤도 다시 더욱 많은 자료와 영상을 올리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으니, 여러분도 새해 벌써 2월인데 올해 12월에는 멋진 곡 한 곡 연주하시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저와 같이 연습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봅니다. 오늘은 입춘인데도 날이 너무 추워서 이 겨울 끝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고, 오늘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며 다음에 또 좋은 강의, 유익한 강의로 찾아뵙는 보피쌤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